한 장어집이 수백억 원의 빌딩을 샀습니다. 정확히는 그 장어집 주소로 등록된 1인 기획사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최소 징역 5년, 한국에서는 합법적 절세로 불립니다. 왜 같은 행위가 대륙을 건너면 중범죄가 될까요? 2026년 현재 국세청은 690억 원을 추징했지만 시스템의 구멍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합법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진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겼고 저는 잘 몰랐습니다. 조사를 받은 연예인들의 입에서 판박이처럼 흘러나오는 문장입니다. 과연 이 변명이 통할까요? 업계 안쪽을 들여다보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인 기획사 설립을 전문으로 영업하는 브로커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톱스타의 매니저, 소속사 실장,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접근합니다. 안 하면 손해예요. 업계에서는 기본입니다. 설립 절차부터 가족 임원 등재, 법인카드 사용법까지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세무사가 신고를 대행하고 부동산 전문가가 매입 구조를 설계합니다. 본인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2025년 한 매체 조사에 따르면 상위 100대 연예인 중 70명 이상이 1인 기획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부모, 배우자, 형제를 등기이사로 올려놓았습니다. 월 수백만 원의 급여가 가족 계좌로 빠져나갑니다. 실제 업무는요? 명함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쯤 되면 몰랐다는 변명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시스템이 너무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정교한 시스템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미국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허위 경비 처리와 가족 급여 편법 지급은 연방 세금 사기죄로 분류됩니다. 유죄 시 최소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됩니다. 한국에서는요? 추징금 내고 몇 달 자숙하고 슬그머니 방송에 복귀합니다. 같은 행위, 다른 결과.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그들만 욕해야 할까요? 이 편법을 수십 년간 방치해온 건 누구일까요? 분노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연예인 개인이 아니라 이걸 허용해온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시스템의 구멍을 들여다봅시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똑같이 10억을 벌어도 개인은 5억 가까이 세금으로 내고 법인은 2억대에서 정리됩니다. 연 수십억을 버는 톱스타라면 차이는 수십억 단위로 벌어집니다.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누구나 법인을 선택할 겁니다. 법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구조를 알면서도 수십 년간 손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은 일찍이 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개인 서비스 법인에 대한 별도 과세 규정을 두거나 가족 고용에 대한 실질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계류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조세 전문가 집단의 로비, 정치권의 무관심이 얽혀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인 법인 수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 변호사, 유튜버까지 고소득 프리랜서 사이에서 1인 법인은 이미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연예인 몇 명 욕한다고 바뀔 구조가 아닙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열어둔 문으로 걸어 들어갔을 뿐입니다. 진짜 공범은 그 문을 수십 년간 열어둔 입법부와 행정부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비난받아야 할 건 그 테두리를 고치지 않은 쪽입니다. 마녀 사냥은 쉽습니다. 하지만 마녀를 만든 숲을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그 숲의 지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절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게임은 부동산에서 벌어집니다. 개인이 150억 원짜리 빌딩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에 가면 담보대출 한도는 매입가의 40에서 50% 수준입니다. 나머지 80억 원 가까이를 현금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월급쟁이에게는 평생을 모아도 다키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다릅니다. 신용도 높은 1인 기획사는 매입가의 70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50억 빌딩을 30억 자기 자본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빌딩을 매입하면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이면 그냥 지출입니다. 법인이면 전부 비용 처리됩니다. 건물 감가상각비도 매년 비용으로 잡힙니다.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는데도 장부상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임대 수익이 들어와도 각종 비용을 차감하면 과세 대상 소득은 크게 줄어듭니다. 몇 년 뒤 빌딩 가격이 오르면 매각 차익이 발생합니다. 법인세율로 정산하니 개인 양도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2024년 한 매체 조사에 따르면 연예인 1인 기획사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총액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성수 한남동 핵심 상권에 이름 없는 법인명의 빌딩이 즐비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 블록에만 연예인 법인 소유 건물이 5채가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유리지갑 직장인이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동안 같은 법 아래에서 전혀 다른 규칙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하나의 세법 안에 공존합니다. 이 간극이 자산 불평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다른 규칙으로 삽니다.
한 연예계 관계자가 취재진에게 던진 말입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톱스타의 하루를 따라가 봅시다. 아침에 고급 피트니스 센터에서 PT를 받습니다. 업무용 체력 관리, 법인카드. 점심은 청담동에서 소속사 관계자와 식사합니다. 비즈니스 미팅, 법인카드. 오후에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습니다. 이미지 관리, 법인카드. 저녁에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삽니다. 방송 의상 샘플 구매, 법인카드. 물론 연예인의 직업 특성상 외모 관리가 업무의 일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경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족 해외여행 경비가 로케이션 닭사비로, 자녀 학원비가 교육 콘텐츠 리서치비로 처리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미용비를 촬영용 동물 관리비로 올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창의력의 한계가 비용 처리의 한계입니다. 세무사들은 어디까지가 업무용인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합니다. 모호함은 곧 기회입니다. 최근 정부가 도입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이 특권에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화하면서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응도 빨랐습니다. 제도 시행 전 장기 리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인 명의 대신 개인 명의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부는 차량 가격을 7천만 원대로 낮춰 규제를 피했습니다. 하나의 구멍을 막으면 또 다른 구멍을 찾습니다. 제도와 편법 사이 추격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6년 초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연예기획사와 1인 법인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가 진행되었고 총 690억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가공인건비, 허위 경비, 부당 감가상각 등이 적발 명목이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철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중은 잠시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690억 원은 전체 연예계 1인 법인이 지난 10년간 누린 절세 효과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추진 이후 과정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대형 연예인들은 대형 로펌을 선임합니다.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심판원과 법원을 오가며 몇 년씩 다툽니다. 그 사이 방송 복귀는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몇 달 자숙 끝에 예능의 얼굴을 비추고 SNS를 재개합니다. 대중의 기억은 짧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과거 세금 문제는 묻힙니다. 결국 추징금 일부를 깎아 합의하거나 소송에서 일부 승소에 환급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1인 법인 수는 수십만 개에 달하지만 정밀 세무조사가 가능한 건수는 연간 수천 건에 불과합니다. 연예인처럼 사회적 관심이 높은 대상은 조사가 진행되지만 그 외 고소득 1인 법인은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게다가 조사를 해도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가산세를 물고 끝나는 구조에서는 억지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걸려도 본전, 안 걸리면 이익. 이 계산법이 바뀌지 않는 한 690억 철퇴는 일회성 이벤트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조세 포탈죄 형량을 상향하고 고액 탈루자에 대한 실형 선고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편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산세만 물면 되는 구조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릴 뿐입니다. 적발 확률 곱하기 가산세가 절세 이익보다 작으면 합리적 경제인은 편법을 선택합니다. 이 공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도 시급합니다. 1인 법인과 가족 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이 필요합니다. 가족 임원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개인 서비스 법인에 대한 별도 세율 적용, 비용 처리 항목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하지만 조세 형평성은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같은 소득에 대해 누구는 절반, 누구는 5분의 1만 내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연예인 개인을 향한 분노는 쉽게 휘발됩니다. 몇 주 지나면 잊힙니다. 요구해야 할 것은 연예계 1인 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구조적 법 개정입니다. 국민청원, 국정감사 요구, 선거 시즌 공약 검증, 지속적인 관심만이 제도를 바꿉니다. 이 이슈가 한두 달 뒤 잊혀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의 지속 시간이 곧 변화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마녀사냥으로 끝내지 않는 것, 그게 우리 몫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합법과 편법 사이 회색지대를 걸어왔습니다. 1인 기획사라는 형식, 가족 법인이라는 구조, 부동산 레버리지라는 도구, 모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더 불편합니다. 단돈 10,000원의 세금도 원천 징수로 꼬박꼬박 납부하는 직장인, 부가세 신고에 며칠씩 매달리는 자영업자, 그들 눈에 이 풍경은 어떻게 보일까요? 같은 대한민국, 같은 법 아래에서 전혀 다른 규칙으로 살아가는 두 세계입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편법을 허용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활용합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처벌 수위, 과세 기준, 감시 체계, 세 가지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많은 것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조세 형평성도 그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불평등은 누적되고 신뢰는 잠식됩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눈을 감아야 할까요? 합법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불공정, 제도의 구멍을 파고드는 영리함, 처벌 없는 반복. 이 신환을 끊을 열쇠는 결국 대중의 손에 있습니다. 관심이 사라지면 제도도 멈춥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금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